빠졌죠. 신라젠 55,000원에서 40,000원대까지 대략 20% 빠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 장이 디커플링 된 이유는 바이오가 빠졌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바이오가 빠진 거예요. 바이오가 빠져서 지수하고 지수 ETF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가 빠지고 지수 ETF 빠질 때 빠지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사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제일 많이 사는 건 반도체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산 게 5G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애들은 차익 실현이고, 그리고 바이오만 빠진 게 아니라 똑같이 빠진 게 있습니다. 소비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중국 소비주. 뭐 예를 들어서 면세점, 신세계. 딱 봐도 지수만큼 같이 빠졌죠. 네, 신세계, 호텔신라. 그쵸? 딱 10만원대에서 뚜루룩 빠졌죠.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장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요 정도 있고 하이닉스는 요 정도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차트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우측 그림을 딱 기억을 하세요. 우측이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중국 소비주 신세계에 많이 빠진 거고요. 이게 지수니까 이것도 한 85개 볼까요? 그쵸? 그리고 뭐야? 홀테신라 많이 빠진 거고, 중국 소비주, 뭐 화학주도 많이 빠졌겠죠. 화학주 그러면 뭐 롯데케미칼 이런 주식이 있는데 같이 많이 빠졌겠죠. 똑같지 않습니까? 철강주도 많이 빠졌죠. 뭘 의미하냐면 결정적으로 장은 일본 때문에 빠진 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원래 나빴던 뭐냐면 원래 나빴던 게 바이오가 원래 나빴죠. 일본 이슈 터지기 전에도 바이오가 약했잖아요. 요거 약세 지속이고, 소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자꾸 잘 보란 말을 몇 번 하는데 미국이 신고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신고가야. 다우지수 27,000선 이 월봉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3,000선 월봉입니다. 네, 나스닥 8,200선 월봉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멈춰 있습니다. 이 3,000선에.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돈이라는 거는 좋은 데로 갑니다. 만약에 글로벌 펀드가 미국 60, 중국 40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미국은 신고가고, 미국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고, 여기서 플러스 실적도 잘 나옵니다. 나름. 지표도 괜찮아요. 근데 금리까지 내린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지표도 안 좋습니다. 오늘 6.2% 찍었어요. GDP. 제조업지수 PMI도 지금 50점 미만입니다. 50 미만에 있고, 금리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맨날 부양책만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하냐면 7대3으로 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커플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은 6대4의 비중을 7대3으로 중국을 10을 들어서 미국에 10% 박아버리는 겁니다. 7대3으로 가겠죠. 근데 소비주들은 중국 관련주가 엄청 많습니다. 자, 면세점 봤죠? 네, 면세점 봤어요. 중국 소비주 하면 일바로 떠오르는 게 면세점입니다. 이거 매수하면 됩니다. 5일선 올렸으니까. 근데 손절만 여기 잡으면 되죠. 매수가 안 되는 건 없어요. 항상 하락하는 주식이 호텔신라인데 오늘 5일선 올려놨잖아요. 약간 역매매긴 합니다. 5일선, 21선, 61선 역배열이니까. 역배열일 때는 매수 베팅을 정배열이 만약에 100만원 중에 70만원을 하면 역배열은
100만원 중에 30만원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딱 보고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 왜냐하면 얘는 여기서 사면 분명히 매수 신호잖아. 5월선 올렸으니까. 손절이 여기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작게 사야죠. 목표가는 여기 나오는 거고. 예전에 말했던 5일선을 이탈하다가 첫 5일선이 회복을 하면 주가는 매수. 대신 매수를 하되 그 손절선은 전저점 무조건. 왜냐하면 이렇게 올리다가 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5일선에서 매수를 했는데 5일선이잖아요. 좀 가는 척 하다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손절해야 돼. 이 전저점에. 똑같아 지금도. 그러니까 굳이 안 사도 되는 거죠.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그런 상황. 사면 여기서 그냥 손절 잡으면 돼요. 82,500원이죠. 그래서 일단 소비주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건들면 돼? 안 됩니까? 건드려도 보수적으로 100주 중에 20, 30주 정도. 그럼 그 다음이 화장품이죠. LG생활건강의 주가는 나름 그래도 아예 죽은 건 아닙니다. 뭐 약간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빠지면 사야 되는 자리에 있죠. 한국 콜마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인 괜찮은 주식인데 지금 계속 땅굴 파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최근에 화장품주 중에서 클리오라든지 연우는 좀 좋게 봤는데 차트는 깨져버립니다. 같이 차트 공부랑 같이 하시는데 클리오의 차트를 보면 또 60일선에서 머무르는데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여기도 60일선에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게 있어요. 60일선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훅 빠지지 않고 잠깐은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때는 괜찮고 신고가에서 이렇게 한번 건드리면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 건드리면 웬만하면 빠집니다. 클리오도 좀 그렇고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한 게 연우입니다. 연우. 우리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 정말 이 회사도 주식하기 어려운 주식인데 상장되고 이렇게 한 2년 뒤지다가 최근에 이제 2만원 찍고 한 50% 올랐다가 지금 빠집니다. 월봉 보면 엄봉이니까 매도세죠. 저점 없어요. 주봉 5주선 미만이니까 저점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기본 장대 양봉의 최소 절반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얘는 결국 이제 이까지 떨어집니다. 22,000원까지. 그럼 연우도 지금 쉽게 말해 사고 안 사고를 보는 게 아니고 화장품주도 살 데가 없어요. 하나투어도 보시면 여행주잖아요. 월봉 보시면 이미 끝났죠. 뭐 누가 봐도 끝난 겁니다. 볼 짝 없어요. 어디서 멈출지는 연봉을 봐야겠습니다. 연봉을 봐도 안 보입니다. 지금 잘해야 뭐 한 35,000원대 멈춰주길 바라야 돼. 여기 있으니까. 월봉에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고 저점은. 주봉도 못 잡고. 무섭게 내려가는 거 이런 주기 내리고. 보통 이런 거는 언제 가냐면 이때 뭔 이슈가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지났지만은 이런 이슈에서 뭐 이게 회복을 못 했잖아요. 여기서 회복을 못 하기 때문에 결정주 계속 빠지는 겁니다. 여행주도 아니요. 그럼 바이오주 몇 개 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던 적 있죠. HLB 딱 점 한가 찍을 때. 못 갑니다, 이거. 5만원은 못 가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는 거의 네이처셀, 좀 비교를 하면 네이처셀급이라 생각하면 돼요. 주가가 점 한가를 치지 않습니까? 점 한가를, 어디야? 이때도 쳤나? 어쨌든 하한가를 치든 점 한가를 치든 회복 못합니다. 응? 회복 못해요. 뭐 나중에 올라와봤자 지가 올라와봤자 사건 터진 이때가를 못 갑니다. 네이처셀이 3만원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손에 장을 지는데 못 갑니다. 새로 작업을 안 하는 이상. 근데 작업을 할 때 굳이 5천억짜리 작업해가지고 뭔 매력이 있겠어요. 싼 거에서 시작해야지. 그죠? 그래서 딱 아니다 싶은 애들 몇 개 정리드릴게요. 그들도 보지 말아주시고 HLB 그 다음 최근에 먼저 생긴 거
뭐 매지온 이런 애들 결국에는 다 밀릴 겁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어디로 가냐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안 좋단 말이야. 중국 관련 좀 다 빠지는 거죠. 장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수혜주가 가는 겁니다. 일본 수혜주가 오히려. 그래서 일본 때문에 장이 빠진 게 아니고 일본 때문에 일본 수혜주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 어거지로 생긴 게 불매운동 관련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는 가다 맙니다. 못 가요. 말이 안 되거든요. 제일 쉬운 거부터 볼게요. 맥주. 하이트 진로.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는 사실은 이건 좀 다릅니다. 하이트 진로는 일본 때문에 꼭 오른 게 아니고 배당하고 얘네들 추세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는 그냥 지 갈 것 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근데 별로 변동성도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N자가 많은 거를 굳이 내가 N자의 꼭대기에서 살 필요 없어요. 꼭대기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때 사야 되면 이때. 하이트 진로는 21,500원 밑에서 기다려도 됩니다. 그죠? 러시안 캐시. 이 보세요. 이거 빠지잖아요.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주가가 없던 거래량이 실렸다. 그래서 5일선 회복하면 일단 매수다. 대신 의미 있는 음봉, 전저점 6,000원대 내려오면 손절이다. 내일 손절해야겠네 이거.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뭐 이건 좀 기억을 하시겠죠. 내가 주식을 보다가 검색기 돌려도 돼요. 거래 없다가 거래 터져가지고 이렇게 한 이틀 있는 것만 찾아. 그랬고 5일선에 딱 갖다 두는 것만 찾아요. 종가 매수죠. 손절만 여기 잡으면 되지. 6,020원이네. 여기까지 잡으면은 여기까지 잡아도 돼요. 5,900원까지 잡아도. 내일 이제 5,900원 오면 이제 잘라야죠. 이미 시세가 낮다 왔으니까. 예. 아마 분봉에서 이미 게임 끝났어요. 예. 1시부터 밀었으니까. 내일 그냥 아침에 손절 당합니다. 이는 갖고 있으면. 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패턴도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하시고 제가 방송하던 중에 근데 리드코피 사나머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엉뚱하세요. 모나미 볼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5일선에 갖다 놨기 때문에 항상 일봉이 이제 이렇게 반을 훼손하게 되면 장중 흐름을 봐야 되는데 얘는 11시에 게임 끝났죠. 그죠? 11시에 게임 끝난 거고 지금 말하는 모든 논리를 보면 당연히 종가 매수 종가 매수입니다. 지금 시간이라도 아까 매수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도 매수겠죠. 그렇죠? 그럼 손절만 잡으면 되죠. 여기 시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가 잡는데 그럼 봐보세요. 4,300원이고 지금 시외로 사도 350원이니까 350원에 샀다 칩시다. 근데 손절가가 얼마냐 하면 3,985원이에요. 밑으로 300원 있습니다. 그 위로 이제 저항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항은 엄청 뜨겁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넘어야 됩니다. 위로 600원. 그죠? 위로 600원. 손절 당하면 이만큼 당해버리고. 그러면 매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봐야 되는 거지. 아, 뭐 말한 대로 거래량 실었고 5월 쓰니까 매수 오케이. 근데 저항이 되게 두터워. 그러면 베팅을 낮춰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디서 손해를 보고 많이 뜨냐면 정작 많이 사야 될 때는 좀만 사고 덜 사야 될 때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웃이 되죠. 네. 근데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도 봐야 돼요. 신성통상은 이미 이제 요까지 5일선에 밀려서 마감을 했으니까 모나미가 비록 버티긴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같은 테마군이 빠진다는 겁니다. 롯데 쇼핑을 보면 오히려 시장은 계속 분명운동으로 롯데니까 밀어붙이는 게 맞는데 그 속에서 수혜를 봤던 애들은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주가가 가다가 진짜 잘 가는 애들은 볼래요? 진짜 잘 가는 애들은 음봉이 없어요. 롱투코리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하든 단타하든 그건 본인 자유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